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강의는 아니고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제가 뭐 좀 이런 건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이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렇게 너무 멋있게 또 촬영도 해주시고, 예, 저희 이제 발표 내용을 이렇게 잘 편집도 해주시고, 저로서는 상당히 좀 많이 남는 어떤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왔고요. 제가 뭐 일단은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작년 같은 경우는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뭔가 압축적으로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산발적으로 이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행하다가 이제 하는 데까지 하고, 만약에 남는 좀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와서 이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드라마 제작 파트에서도 오셨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약간 그 비드라마 중심으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올해도 일단은 오늘은 비드라마 중심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드라마 전문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로서는, 예, 저희 회사가 이제 연구실이 있는데 저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드라마를 중심적으로 하고, 물론 비드라마도 제가 PM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드라마도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또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가 됩니다. 화제성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저께 발표가 됐거든요. 그 결과를 한번 보면서 요즘 MBN 프로그램의 어떤 화제성의 근황을 한번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비드라마 부분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안 보이시니까 좀 확대를 할게요. 네. 네, 화제성 순위를 보니까 이제 현역가왕이 지난주에 시작이 돼서 그 화제성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OTT는 제외되고 TV 프로그램만 제가 순위를 낸 건데요. 미스 트롯 4가 그 전주에 시작이 됐죠. 그때 대비 이번 주에는 화제성이 12%가 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현역가왕은 이제 새로 시작했는데, 이제 방송 첫 주에 이제 4위로 시작했네요. 상당히 좋은 스타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시즌 2보다는 좀 더 앞선 점수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시즌 2는 남성부였죠. 이번엔 여성부였는데 아무래도 여성부에 대한 인기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여담이지만 미스트롯 4와 현역가왕이 항상 동기간에 붙어요. 그래서 저희가 펀덱스 어워드라는 그 시상식을 했는데, 작년에는 현역가왕이 수상을 했습니다. 막판까지 거의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그러니까 화제성 데이터로 보면은 그렇게 치열한 경쟁. 그래서 두 프로그램이 시너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반면에 서로 이제 동시간대 하다 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미스트롯 같은 경우는 시즌 1 미스트롯, 미세스트롯인가요? 미스터 트롯 이렇게 했는데, 그전 시즌보다는 화제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동시간대에 같이 맞물려서 나온 결과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경우 심할 때는 네 작품, 5작품이 동시에 이제 방송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서로 마이너스 요소가 나긴 합니다. 하여튼 시너지도 나는 동시에 데이터는 그래도 좀 낮아지더라 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BN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보면은 김주화의 데이 앤 나잇이 지난주보다 22계단 상승해서 30위까지 올랐습니다. 화제성이 91%,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껑충 뛰었죠. 2주 연속, 지난주, 이번 주 합이 거의 2배에서 3배의 화제성이 올랐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김주환 님이 이제 이야기가 이제 오픈이 돼서 그런 걸로 나타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번 주에 네티즌이 쓴 글들의 키워드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다양한 어떤 단어와 형용사가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이전 프로그램의 키워드를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이제 와글와글 했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제 화제성이 이제 크게 증가를 했다. 그 다음에 전현무 계획이 이제 24위. 전현무 계획이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는 항상 이제 어느 순간부터 20위에서 30위권을 항상 유지하는. 사실 여러분 뭐 탑 10 안에 안 들었으니까 화제성이 뭐 그렇게 높다고 볼 수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매주 분석하는 비드라마가 180에서 200편입니다. 그 중에서 20위를 꾸준하게 이제 1년 넘게 한다는 거는 사실 저는 괜찮은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현무 계획을 한번 보시죠.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전현무 계획 1보다 2가 화제성이 높았고 2보다 3가 화제성이 높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화제성 추이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예. 네. 요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걸까? 예. 시즌 2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하는 곡선을 그리면서 끝났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뭔가 구조적인 변화를 주든 아니면 촉매 역할을 좀 주든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전현무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화제성이 뉴스, 본, 동영상, SNS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집계를 한 걸 합한 이제 순위인데, 그 중에서 본 순위로 따지면, 그러니까 본이 뭐냐면은 네티즌이 쓴 글들을 통한 화제성을 보면은 전현무 계획이 10입니다. 근데 동영상은 아마 40위권, 50위권으로 나갈 거예요. 왜냐면은 전현무 계획은 슈트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롱텀이고 사실 여러 가지 막 임팩트 있는 에피소드가 막 수십 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게 늘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죠. 근데 그러면 전현무 계획은 왜 이제 화제성이 이제 1, 2, 3로 갈수록 올라갔을까요? 그것도 네티즌 게시글을 통해서. 그거는 혹시 생활의 달인 아세요? 네. 생활의 달인 보면은 그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화제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그 주에 방송된 것만 화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저전주에 그 방송됐던 그 맛집이나 특이집이 연쇄적으로 이제 그 네티즌 사이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 거기 가봤어. 전현무 계획에서 했던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현무 계획 같은 경우는 약간 생활의 달인이나 무슨 맛집 찾는 프로그램처럼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딱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경주를 갔었죠, 아마. 저는 다 봐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MBN 프로그램 더 많이 볼 겁니다. 예. 예. 경주에 갔었는데 그 경주편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도 한 70%에서 80% 이야기겠지만 나머지 10%에서 20%는 그 과거의 그 프로그램이 다시 이제 회자가 되는 게 합쳐지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예요. 아는 형님 같은 경우도 화제성이 상위권에 계속 있는 이유가 이번 주에 출연한 사람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또 재밌었던 그 쇼츠가 다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심이 다시 살아나거나 소비가 되는 게 합쳐져서 나오는 결과고, 나는 솔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는 솔로가 지금이 뭐 29기인가 28기인가 그럴 텐데 20기 이야기가 아직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화제성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게 계속 그 축적이 돼야 그게 시청률로
안정적인 시청률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 화제성 데이터가 꼭 그러면은 순위만 중요한 데이터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기관리 모니터링에 있어서도 좀 중요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알토란이 지금 화제성이 그렇게 높은 작품은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65계단이 올라서 50위까지 올랐어. 왜 이렇게 올랐지? 그러면은 뭐 제작진은 알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뛴 거죠. 뛴 거에 대한 이유를 보면은 이제 버즈를 누르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동영상 중에 조회수가 많은 순으로 보시면은 이 레시피 도용이 문제가 됐구나, 이게 화제가 된 거죠. 예.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프로그램 화제가 된 게 플러스는 될 수 있지만 하여튼 방송국 내에서는 또 위기관리 차원에서 아셔야 되니까 이런 걸 빨리 파악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이게 매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파악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매일매일 집계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저희가 오늘 발표하려는 이제 트렌드, 아까 제목을 트렌드를 읽어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걸 이제 오늘 좀 공유 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냥 단순히 제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데이터를 근간해서 나온 결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 이제 플랫폼을 설명드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는 한 11년, 12년 정도 됐습니다. 화제성 데이터를 발표한 게 12년, 13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OTT랑 같이 통합해서 발표한 거는 21년도부터. 그러니까 사실 저는 TV 전용으로 시작했는데 OTT가 이제 생긴 거죠. 그리고 재미 강도 지수를 이제 영국 발표해서 펀덱스라는 이제 브랜드가 나오게 됐고, 이 펀덱스는 주로 드라마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거에 대한 소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펀덱스 어워드라는 시상식을 지금 3회째 이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제 많은 관심 속에서 이제 잘 진행이 됐습니다. 12월 18일날 진행을 했고요. 어워드가 이제 100%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후보를 선정하고, 그리고 수상작도 100% 데이터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이제 하면 이제 1등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제 다 이제 시상을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제가 신설한 상이 있습니다. 데이터 PD상이라고. 네. 그래서 이때 3개 부분에 대한 시상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전년무 계획 2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었던 건 그거죠.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화제성이 꼭 10위 안에 들고 1등이어야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늘 강조해 왔거든요. 전년무 계획 2가 수상을 한 이유는 시즌 1, 그러니까 24년도 대비 25년도에 계속 이어서 이제 방송이 되고 있는 스테디 예능 중에 화제성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을 찾아본 겁니다. 그때 봤을 때 전현무 계획이 38%로 가장 많이 증가한 프로그램 증가율 1위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현무 계획 2에 이제 드리게 됐죠. 이게 무슨 의미냐? 스테디 예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이 사실 시간이 갈수록 계속 화제성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화제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관심도가 떨어지고 이제 익숙해지니까. 근데 전현무 계획은 이제 1에서 2로 가면서 또 2에서 3로 가면서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이는 그 유의미한 이제 결과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이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뭐 이게 10년이라고 대략 10년이니까요. 드라마는 한 지금으로 따지면 한 1,400여 편, 비드라마는 한 4,000여 편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이제 시청률과 다른 점은 저희는 출연자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 출연자가 얼마큼 역할을 했는지를 이제 수치화한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조사와 좀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화제성 조사는 콘텐츠 소비 결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과 요소들의 움직임을 좀 복잡하긴 한데, 한마디로 이제 이 작품을 보는 데 있어서, 아니면 이 작품이 화제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쇼츠도 필요하고, 쇼츠 양도 좀 중요해요. 그냥 몇 개 재밌는 거 5개만 띡 올린다고 이제 화제가 되는 시대는 아니죠. 왜냐하면 알고리즘에 또 걸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 댓글, 조회수 이런 모든 움직임을 갖다가 포털이나 커뮤니티의 움직임을 다 이제 분석한 게 이제 화제성 조사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화제성이 그러면 어떻게 나뉘느냐. 뉴스, 언론 반응, 그 다음에 보이스 오브 네티즌, 동영상, 그 다음에 SNS 4개로 크게 나눠서 이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화제성뿐만 아니고 검색 반응도 조사를 하는데, 이제 검색 반응이란 건 뭐냐면 포털에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많이 검색을 했는지,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는지, 그 다음에 연령대, 그 다음에 남녀 성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저희가 포함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 채널 포지션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MBN의 채널 경쟁력 한번 본 거예요, 화제성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여기까지 보여드렸죠. 24년도까지.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요게 추가된 건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저희 컨설팅 PT가 올 10월 달에 다 끝났어요. 근데 저희가 12월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다 25년 상반기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이거는 드라마하고 비드라마를 다 합친 결과예요. 다 합쳤을 때 봤을 때 MBN의 화제성 점유율은 4%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TVN이 가장 높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TV 채널만이에요. 넷플릭스 같은 거 다 빼고. 근데 보면은 작년에 제가 와서 이 말씀 드렸어요. MBN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5년 연속 화제성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유일한 채널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올해 약간 떨어지셨어요. 예. 아마 느끼지 않으셨나요? 예, 저는 이제 데이터를 이거 집계를 안 해도 MBN 프로그램 화제성이 좀 작년보다 조금 이제 덜 화제가 되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근데 보면은 ENA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TVN, SBS, JTBC는 점유율이 점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OTT, 넷플릭스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는 이런 결과입니다. 네. 넷플릭스는 올해 선전했어요. 작년에는 넷플릭스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비드라마도 그렇고. 올해는 여러분들 체감하셨겠지만 드라마도 강세, 폭삭을 시작으로 엄청 강세였고, 예능도 상당히 증가했죠. 반면에 TVN, SBS, JTBC는 이제 감소했고, MBN은 아까 그 정도입니다. 자, 이제 비드라마만 놓고 봤을 때요. 드라마 빼고. 왜냐면 드라마 안 하는 채널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죠. 네. 이렇게 봤을 때 ENA, SBS 플러스, 넷플릭스는 좀 점유율이 올라간 올해였고요. MBC가 지금 거의 10년 연속 그 채널 화제성은 1위예요. 그건 뒤에서, 왜 그럼 MBC가 1위야?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검색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보니까 MBN 프로그램에 대한 검색 그 점유율이 25년 대는 상당히 높았어요. 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검색이 엄청 많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현역가왕이 그렇습니다. 현역가왕이. 현역가왕이 이상하게 미스트롯이랑 현역가왕이 딱 두 개를 놓고 보면 현역가왕에 대한 검색이 상당히 많아요. 네. 미스트롯은 기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출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여튼 궁금증을 많이 일으킨 채널로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나온 겁니다. 네. 자, 여러분 비드라마,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이나 정보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뭐 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거기 출연자들이 얼마나 화제가 되느냐예요. 이따가 이 얘기를 한참 할 건데 결국 예능은 거기 출연한 사람이 화제가 돼야 그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본 건데 25년도 상반기에 출연자 화제성 1위에 등극한 횟수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MBC가 가장 많았고 TVN, 채널A 순서였습니다. 채널A는 하트 페어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좀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화제성 1위에도 오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하트 페어링이었었죠. 이제 MBN은 없었고요. 근데 뭐 탑 10에 진입한 수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MBN에서는 7차례 탑 10에 이제 진입했던 출연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상이 되시나요? 네. 네, 아닙니다. 네, 다 현역가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것도 좋은 성적이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MBN의 다른 프로그램의 예능에서는 출연자들이 크게 화제가 되지 못했다. 그게 이제 올해의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면 채널 A 같은 경우는 26번이나 올랐죠. 네. 그러니까 MBC는 92번. 예, 이런 것도 뒤에 가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2018년도부터 25년도까지 화제성 추이를 한번 본 거예요. 지금 좀 많이 복잡한데, 요 초록색만 보시죠. 일단 초록색만 보실게요. 그럼 대부분 다 어떤 곡선을 그리나요? 우에서, 예, 우하향이죠. 그러니까 화제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ENA하고의 MBN은 계속 올라가는 추이였었습니다. 근데 올해 떨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승세를 좀 인지하고 더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걸 더 이제 이 상승세를 좀 밀고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KBS하고 EBS도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 단위가 달라요. 여기는 이제 100만 단위고, 그러니까 당연히 EBS, KBS 1보다는 MBN이 훨씬 화제성이 높죠. 근데 이제 그래프가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유익하고 의미 있고 볼만한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KBS1, EBS는 화제가 안 됐어. 왜? 나 EBS 어저께 무슨 프로그램 봤는데 글을 써봤자 사람들이 별로 반응도 없고. 사실 그렇잖아요. 네티즌이 뭐 글을 쓰거나 뭐 이러려면 남들이 좀 봐주는 걸 원하는 의미에서도 하고 또 쇼츠도 올리고 그러는데. 근데 오른쪽 그래프에 보면 이 핑크색 있죠. 핑크색. 얘네들은 다 올라가죠. 검은색은 좀 주춤하는데 핑크색은 올라가고 있죠. 핑크색이 동영상 화제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쇼츠나 클립을 통해서 EBS, KBS에 볼만한 건 소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조회수도 나타나고 거기에 댓글도 쓰고. 근데 여기는 이제 종편 위주고 앞을 볼까요? 앞에 보면은 이제 그래프가 보이시죠?
검은색은 다 떨어지고 있어. 근데 핑크는 보합이거나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검은색이 뭐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블로그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한 내 의견을 올리는 게 이제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 쇼츠 동영상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 추이 트렌드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나머지 케이블 TV도 있고, 이제 여기는 OTT죠. OTT는 좀 들쑥날쑥해요. 근데 넷플릭스는 상승세가 맞고요. 티빙하고 웨이브하고 쿠팡은 이제 좀 그런 게 매년 내놓는 작품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불규칙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BN의 프로그램의 포지션 분석인데 이제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장표입니다. 좀 복잡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게 뉴스 수에 대한 이제 표인데요. 자, 여기 표 보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왼쪽은 작년 거, 오른쪽은 올해 겁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그리고 맨 위에 프로그램 뭐 불타는 트롯맨 흑백 요리사가 있잖아요. 가장 이제 주평균 뉴스량이 많았던 프로그램이 맨 위에 있고, 밑으로 갈수록 이제 뉴스량이 작았던 프로그램들이 이제 밑에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걸 다시 3등분 했어요. 10%는 뭐냐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저희가 조사한 게 거의 400여 편인데 400여 편의 상위 10% 안에 든 프로그램 라인이 있고 30% 안에 50% 안에 든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체 프로그램 50% 안에도 못 드는 프로그램들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MBN의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뉴스 경쟁력을 봤어요. 그러면은 상위 10% 안에는 작년에는 54편 중에 6편이 상위 10%에 들었는데 올해는 34편 중에 5편이 이제 상위 5%에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우리 프로그램이 여기 어디 있지? 이거 하나하나 다 보시라고 제가 이걸 뭐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또 자료는 공유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그거죠. 뉴스량이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그래프가 왜 중요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뉴스라고 하면은 방송국이나 제작사나 홍보사에서 의도적으로 내놓는 내용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면 기사를 아무리 많이 내봤자 포털 메인에 올라가야 그게 영향력이 좀 있는 거지. 뉴스량이 많다고 효과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고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저는 뉴스 기사도 그렇고 쇼츠도 그렇고 클립도 그렇고 요즘은 그냥 제목만 노출이 한번 사람한테 노출이 돼도 저는 그게 효과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엄청 많은 컨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뉴스 제목에 그걸 꼭 클릭해서 안에 내용을 봐야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뉴스 제목에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한 번이라도 노출되면 그게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자료량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했어. 이 프로그램 뭐지? 그러면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기사량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는 기사량이 막 유명하지 않는 언론사에 막 2개, 3개밖에 안 떠. 그러면 그거 자체로 소비를 할까 말까에 영향을 좀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자는 거죠. 그래서 뉴스량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면 흑백 요리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400여 건의 기사가 뜬 게 그럼 저게 어떻게 나타나는 저거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언론사에서 알아서 써준 게 더해진 게 이만큼 나온 거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이거는 이 작품이 화제가 되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를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50% 안에 못 드는 이 프로그램을 좀 유심히 봐야 되겠죠. 저는 이해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토란에 어떤 나온
이야기 가지고 보도자료를 일주일에 막 100개를 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건 저도 알고는 있어요. 왜냐면은 뭐 유명한 사람이 많이 출연한 것도 아니고 매주 뭐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주제가 뭐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13개는 최선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프로그램이 동등한 PR과 마케팅에 보호는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장표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은 동영상 수입니다. 예, 이제는 이제 그래프 볼 줄 아시겠죠? 예, 동영상 수. 예, 동영상 수 보면은 아까 그 뉴스보다는 동영상이 조금 부족한 거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상위 이제 50%에서 30% 사이에 보면 고딩 언바, 그 다음에 여기 전연모 계획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연모 계획 같은 경우는 되게 안타깝죠. 왜냐하면 지금 화제성도 있고 어느 정도 시청률도 나오고 상승되는데 동영상만 좀 더 받쳐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 그러면 이제 시즌 4를 만약에 준비하실 때 이 점을 좀 염두해서 기획을 하시면 좋죠. 약간 그 프로그램 구성을 조금만 바꾸면은 동영상 클립을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전략이 이제 필요한 게 이쪽인 거고, 네, 고딩 언바도 그렇고. 일단 나는 자연인에도 나쁘지 않죠. 뭐 나는 자연인에도 여기 들어갔는데 전현무 계획 2가 나는 자연인보다도 쇼츠가 적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MBN 대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됐는데 네, 이런 거를 이제 보시라고 제가 만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본수, 이거는 이제 네티즌이 쓴 글들인데 네, 이렇고요. 동영상 조회수 뭐 이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본이나 네티즌 그 동영상 조회수는 네티즌 반응의 결과잖아요. 뭐 이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앞에 거 2개, 뉴스하고 동영상은 우리가 노력하면 좀 더 할 수 있어.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화제성 점수 높이라고 지금 뉴스량하고 클립량 높이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화제성 점수는 그 양 몇 개 좀 올렸다고 화제성 점수가 확 오르는 그런 구조로 집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비드라마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각 방송국 다니면서 컨설팅 PT를 했는데 요게 좀 이 장표가 좀 히트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6개의 방송국의 그 프로그램 상황을 축구로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요 노란색 있죠? 노란색은 수비수예요. 수비수는 뭐냐면요. 크게 시청률하고 화제성에는 욕심이 없어. 근데 그냥 그 시간대 그 자리만 유지를 하면 충분히 역할을 하는 스테디 예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초록색, 얘네들은 뭐냐면은 공격형 미드필드? 수비도 하는데 얘네는 가끔 공격도 해. 누가 출연하느냐에 따라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상위권에도 막 올라갔다가 뭐 중간에서 막 수비도 했다가 그런 든든한 프로그램의 든든한 스테디 예능인데도 약간 좀 유명한 거죠. 이 핑크가 뭐냐? 신작들. 예, 신작들이에요. 자, 여기서 아까 MBC가 10년 연속 1위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MBC는 어느 팀일까요? 여기 1, 2, 3, 4, 5, 6 중에 MBC 한번 찾아보시죠. 예? 1번. 예. 그렇죠. 예. MBC는 화제성 20위권 안에 10년 내내 드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 뭐 나운산, 놀며, 뭐 라스, 특히 라스 같은 경우는 좀 들락날락하긴 하지만 거의 공격수 역할도 했다가 뭐 전참시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신작들이 이제 나오는데 신작들이 잘 안 돼도 상관없어. 그래도 채널의 화제성은 항상 높아.
뭐 태세계가 뭐 그다음에 뭐 김연경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뒤에 있는 형들이 워낙 단단하게 받쳐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TV에는 어디 있을까요? 저 어디 보신 거 아니에요? 아, 예, 요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 외롭게 있는 얘는 누굴까요? 미드필더에. 아, 벌거벗은 이야기가 미드필드다? 아, 틀렸습니다. 예. 예. 자, SBS입니다. 네, SBS. 그 다음에 JTBC가 이제 약간 안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이윤숙녀 캠프도 이제 안정적으로 좀 들어갔어요. 그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냉부에도 이제 다시 들어왔고 아영 들어왔고 그래서 갑자기 좀 미드필더가 좀 강해지고 이제 신작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뭉찬은 사실은 크게 이제 오래됐는데 크게 화제성은 못 올리고 있고 유키즈죠, 유키즈. TV에는 유키즈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사실은 화제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핸섬즈도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신작들 중심으로 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축구로 따지면 실점하는 시기가 너무 많아. 1년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재미있는 시즌제가 없는 기간에는 뭐랄까 실점을 가장 많이 하는 화제성이 뚝뚝뚝 떨어지는 채널이 또 TVN이라는 거고요. 자, 여기가 MBN입니다. MBN을 위해서 제가 어저께 이걸 만들었는데 미드필드가 없습니다. 예, 미드필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로부터 이 채널에 대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 미드필드가 있어야 되는데 미드필드가 없습니다. 이건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현역광, 돌싱글스, 뭐 전현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김주화 프로그램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스테디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보면은 이 JTBC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가 다 수비수하고 미드필더가 다 남성 선호 프로그램 위주야. 여성이 좋아하는 미드필더 하나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는 KBS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참일 때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빼볼게요. 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에 동시에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럼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 현재 상황은 TVN이 뭐 있어 보이지만 이렇게만 보면 되게 왜소하죠. 채널의 그 프로그램 구성력 같은 게. 그래서 요거는 재밌으셨나요? 그래서 MBC가 채널이 좀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이거입니다. 네. 25년도 상반기 비드라마 화제성 탑 20위 화제성 기준으로 1위부터 20위를 뽑아봤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비슷한 결과가 보이는데 자, 이 프로그램 중에 비연예인이 메인으로 출연한 작품이 11작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뭐 방송인, 뭐 배우, 가수 이런 사람들이 메인이 아닌 프로그램이 11편이나 들어있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스토리 연속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13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 주와 다음 주와 지난 주가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출연자도 이어지고. 이해가 되셨죠? 라디오 스타 같은 경우는 여기 안 들어가죠. 예. 아영도 여기 안 들어가고.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13편이나 있고 약간 경쟁이나 도전적인 요소가 들어간 프로그램이 14편. 그 다음에
규칙적인 포맷을 가진 프로그램이 16번. 이게 뭐냐면은 어떤 프로그램은 매주 프로그램들이 이제 시작한다. 나와서 인사한다. 그다음에 뭐 토크하고 그다음에 이동해서 뭘 먹고 이렇게 규칙적인 포맷이 나는 솔로 같은 경우는 규칙적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그러고 뭐 슈퍼 데이트권하고 뭐 이렇게 딱 규칙이 있는데 규칙적이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16편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일반인이 출연한 게 11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그 출연한 일반인이 화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9편. 그러니까 일반인이 출연은 해. 근데 이 사람은 전혀 화제가 안 돼. 왜? 유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화제성이 높고 시청률이 그래도 좋은 작품들의 공통점은 이 일반인들을 화제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연출을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요즘 대사는 일반인도 나오고 방송인도 나오는데 얘는 서포트 역할을 하고 전문가가 나와서 약간 삼각구도를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좀 인기를 얻는 것 같고요. 일정한 포맷, 그다음에 연속성 있는 스토리라인, 경쟁 도전 요소가 조금 가미돼 있고 그러면서도 약간 또 교훈적인 게 있어야 돼. 너무 자극적이고 오락적인 것만 아니고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인 출연자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원순우 그러면은 이 사람 일반 대중이 얼마나 기억을 하겠어요. 야, 너 어저께 원순우 나온 거 봤어? 라고 기억 못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 네이밍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4기 영숙, 그 다음에 투견 부부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해주면서 일반인 사회에서 좀 회자가 쉽게 기억돼서 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해놓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현숙녀 캠프 예를 들었는데 이현숙녀 캠프가 뭐 잘 되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 장르 안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작품 되게 많았잖아요. 오은영 시리즈부터 해서 뭐 이혼 무슨 프로그램 뭐 많잖아요. 상담 프로그램 많은데 근데 이현숙녀 캠프는 화제성이 상당히 상위권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청률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유는 뭘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요소를 얘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일반인 나오면서 방송인 나오고 전문가 나와서 3인 세트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보통 일반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그 주 한 번만 나오고 이제 안 나오거든요. 나는 자연인이라도 그렇고 또 특종 세상도 그렇고 일반인이 나오는 작품들은 보면 딱 한 번만 나오고 그럼 그 사람이 화제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안 나올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슨 글을 쓰고 쇼츠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근데 여기 보면은 한 기수로 따지면 시월드 부부, 투경 부부, 갓생 부부 이런 식으로 팀을 3개를 만들어. 일단 외우기도 쉽죠. 그리고 얘네가 4주에서 길게 6주, 7주까지 계속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익숙할 수밖에 없죠. 일반 연예인처럼. 그리고 일정한 포맷이 있어요. 처음엔 가사 조사한다, 그 다음에 상담한다, 겨울 치료한다, 최종 조정한다. 이런 뭐 순서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시청자한테 상당히 안정감을 저는 준다고 생각하고 공통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화제성이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테디 예능인데도 불구하고 화제성이 꾸준하게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아닌가 싶고요. 맨 마지막에 이 프로그램은 다른 오은영 프로그램이 저는 솔직히 맨 마지막에 솔루션을 준 건가요, 그게? 해결을 해준 건가요, 그게? 저는 그냥 질문을 던지고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프로그램 그래도 끝에 뭔가 좀 뭐 답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춘 게 이현숙녀 캠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현숙녀 캠프는 목요일 예능에서 2위, 전체 9위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검색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한다는 거예요. 너 바닥부부, 8기. 그러면 이렇게 검색하면 딱 나오니까
이제 이게 검색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일반인들이 나온 프로그램 보면 저 사람 이름에 자막도 없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애매한 그 설치를 해놓으면은 이런 다양한 검색도 안 일어나고 검색이 된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성공한 거죠. 어저께 그 MBC 예능 그 상 주는 거 뭐죠? 연말 예능, 예. 거기 뭐 신인 감독 김연경이 다 휩쓸었던데 요즘 스포츠 예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 예능이 대표적인 그 일반인들이 나오고 도전도 하고 그다음에 연속승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요새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스포츠 예능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야구만 해도 2개에서 3개고 뭐 배구, 뭐 농구, 뭐 마라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이제 좀 성공한 것 같잖아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왜 성공했을까요? 그러니까 김연경이라는 우리가 쉽게 다 알고 있는 유력한 리더들한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김연경 한 명밖에 없고 스파이크 워나 다른 데는 유명 선수가 막 3명, 4명, 5명, 6명 추신수부터 해서 다 나오는데 얘는 한 명밖에 안 나왔는데. 선수들 진실성과 간절함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성장 요소가 있죠. 네. 성장해가지고 강자가 된다는 그러니까 슬램덩크 같은 그런 스토리가 있죠. 슬램덩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 감독이 솔직히 무명이잖아요. 일반인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타 스포츠 예능에 비해서는 인지도 없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매회 한 사람에서 2사람을 주인공으로 딱 잡고 얘를 딱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얘의 고민, 그 다음에 결국 김연경을 통해서 극복, 이거를 갖다가 회차별로 주인공을 만들어서 빌드업을 시켜놓은 거예요. 거기 무명인들이 매회 갈수록 눈에 익숙하게 해서 얘네 이름도 이제 외우게끔 만드는 그런 연출과 편집을 한 거죠. 상당히 스마트한 거라고 그 연출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일반인들을 다루는 그 대표적인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름 뭐 21일기 영속 투견 부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것처럼 한 사람을 드라마 주인공처럼 대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인식이 되죠. 그래서 넘어가고 일반인 사이에서 일반인이 화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나 별명을 지어주든지 아니면은 출연자 한 명 한 명을 단순 등장시키는 데 멈추지 말고 주인공에 가까운 촬영과 편집을 통해서 시청자의 눈에 익숙하도록 해야 된다. 전 이게 이제 갖춰야 되는 요즘 예능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병풍처럼 뭐 이제 경기가 중요한 것처럼 요새 다루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넣고 누가 안 넣고 그거 위주로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회차에 이제 전략적인 그 일반인을 이제 좀 부각시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능은 제일 중요한 게 출연자가 화제가 된다고. 아무리 예능이 의도가 좋고 구성을 재밌게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이름만 돌아다니고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화제가 안 되면 사실은 그건 오래 못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꼭 그 단호하게 너무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MBN을 보면은 천하제빵이 이제 준비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한 걸 다 갖춘 게 천하제빵이더라고요. 다 갖춘 거예요. 일반인 출연할 거죠. 일반인 화제가 돼야 됩니다. 화제가 되게 연출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문가 있죠. 방송에 나올 거죠. 포맷 있을 거고,
스토리 연속성 있을 거고, 도전 경쟁 있고, 그 다음에 교훈이 있을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 다 갖췄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 갖추셨는데 남은 거는 아까 제가 드린 연출, 편집이 이 일반인을 얼마나, 도전자를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잘 시간을 할애줬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천하제빵과 유사한 작품들 많이 있었어요. 백종원이 하는 무슨 뭐 푸드트럭 근데 거기서 일반인이 결국은 화제가 안 됐어요. 맨날 백종원만 화제가 되고. 근데 그 이유는 있었어요. 예. 왜냐면은 한 회에 너무 많은 사람을 다루니까. 얘도 보여주고 얘도 보여주고 뭐 다 보여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던 건데, 과연 천하제빵은 그런 면에서 얼마나 잘 됐으면 좋겠고요. 구성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현무 계획, 나는 자연인이다, 특종세상, 김주아의 데이 앤 나잇, 스파이크워, 뛰어야 산다. 일단은 비연예인들이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다 출연해요. 전현무 계획이 사실은 그 둘 외에는 다 일반인이잖아요. 식당 주인부터 해서 거기 뭐 손님들, 그게 다 일반인들이니까. 김주아의 데이 앤 나잇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유명한 사람 위주로 하던데 앞으로는 뭐 유퀴즈처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세모로 했어요. 근데 일단은 화제가 안 되고 있고, 이 MBN의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걸 보면은 그냥 방송인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이건 괜찮습니다. 이거는 의도니까요. 이게 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 일정한 포맷이 규칙적이기도 하고, 하여튼 여기도 저는 이제 여기를 본 겁니다. 스토리 연속성이 없다. 예. 경쟁 도전 주제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게 아니고 결과론적은 없다. 그래서 이걸 갑자기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신작 기획하실 때는 이런 점을 좀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받아주세요. 그럼 전현무 계획은 만약 리뉴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제가 상상의 나를 펴봤습니다. 비연예인이 그러니까 비연예인이 거기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식당 사장들이 타깃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특이한 사람도 있을 거고, 입담이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얼굴을 가리시는 분도 있던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스토리의 연속성은 전현무 계획 볼 때마다 전 그 생각이 들고, 왜 경주를 가서 한 번밖에 안 하지? 전 계속 그 생각을 했거든요. 경주 갔으면 경주 가지고 한 3개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한 번 갔으면. 그래서 그걸 좀 더 길게 늘려가지고 그 경주를 마스터를 하는데, 그러면 경주의 각 식당의 사장들이 있을 텐데 이들을 또 한 자리에 모아놓고 토크해도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전현무가 메인 MC니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스토리 연속성이 없는 게 가장 아쉬운 것 같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이 자연인을 같이 방문하면 재밌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왜냐하면 자연인 중에서 스타성이 있는 자연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눈에 다른 자연인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였을까? 되게 그 사람의 의견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 둘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돌 싱글스 혹시 관련된 분 계신가요? 예. 돌 싱글스는 1부터, 어저께 밤에 제가 이거 작업하느라고 시즌 1부터 이제 7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된 건 시즌 2와 3 맞나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평균, 이제 시즌 1 같은 경우 평균 26.8위 화제성. 그러다가 2와 이제 3는 9.9위, 9.4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11.1위, 18위, 평균 21위, 22위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뭐 시즌 2, 3보다 4, 5, 6, 3가
안 좋았다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주 잘 된 거고요. 연애 프로그램이 평균 18위, 22위를 기록한다는 거는 나쁜 스코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돌싱글스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이 출연자, 그러니까 각 회차별 출연자 상위 5명에 대한 평균 화제성 점수를 한번 내봤어요. 봤더니, 그럼 화제성이 한참 잘 나갔다는 1700까지 그러니까 1700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뭐 하여튼 높은 겁니다. 1700, 1000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출연자가 화제가 안 된 거예요. 예. 출연자가 화제가 안 된 이유는 뭘까? 이제 그걸 이제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영화적으로 그 출연자들을 상당히 잘 찍으셨고 강조하려고 하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갈수록 출연자들이 주목을 못 받아. 그 이유는 뭘까?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뻐서 아닌가? 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 그건 그렇고 자, 이 그래프입니다. 방송 1주차, 2주차, 3주, 4주, 5주 길게 한 건 14부까지 하셨더라고요. 짧은 거는 저기 9부작, 10부작으로 끝났고 근데 나는 솔로나 하트 페어링이나 이런 걸 제가 분석을 계속 해봤잖아요. 제가 이제 발견한 거는 10부작은 안 넘는 게 좋다. 10부작 안에서 드라마가 끝나야 된다. 최근에 하트 페어링도 잘 나가다가 너무 긴 거예요. 그게 실제로 댓글에도 나오고 너무 질질 끌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임팩트 있게 만약에 이 작품 하나를 살리려면은 물론 광고나 이런 걸 따지면 길게 해서 좋겠지만 이 작품 하나하나에 평균적으로 8에서 10부작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예. 물론 이제 뒤에 에피소드 한 1회, 2회 보여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걸 감안한다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저는 돌싱글스 8 나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고 MBN의 대표 프로그램이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기간만 좀 짧으면 어떨까라는 걸 요새 스포츠 예능이 많이 등장하고 스포츠 선수들이 여기저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개그맨보다도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스포츠 선수 출신 방송인한테 시청자가 원하는 건 뭘까? 그걸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 뭐 그래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아요. 그리고 25년도엔 더 늘어났을 거예요, 아마. 제가 24년도까지 봤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건데요. 그래프가 복잡하지만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인이 등장해서 뭐 실수하고 뭐 이렇게 사실 예전에 스포츠인들을 약간 개그화 시킨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영어를 못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든지 뭐 퀴즈를 내서 약간 그런 게 아니고 웃음보다도 감동하고 유익적으로 스포츠인을 더 이제 시청자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스포츠인 중에서 뭐 안정환, 뭐 김동현, 서장훈, 뭐 이대호가 앞으로 계속 크게 뜰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랑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와 입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시청자가 새로 느끼는 것 같고 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진중한 이야기도 원한다는 거를 댓글이나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MBN에도 여러 이제 스포츠 선수들 캐스팅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좀 감안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순위가 중요하시잖아요. 시청률도 중요하시고 화제성도 중요한데 근데 이거를 화제성을 보는 이유, 저희
화제성을 방송사에서 구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PR 목적으로 하시거든요. 우리 프로그램 1등 했다. 우리 프로그램 뭐 출연자 1등 했다. 근데 너무 1등만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전현무 계획이 작년 대비 화제성이 증가해서 제가 상을 드린 것처럼 이 순위는 쪼개고 쪼개서 발표하는 것으로 저는 추천해 드려요. 예를 들어서 스테디 예능이랑 시즌제 예능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1등을 가릴 필요가 있을까요? 스테디 예능은 이미 고정 팬들이 잔뜩 배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잔뜩인데, 그러면 시즌제랑 나눠서 이 중에서 우리가 1등 했다. 아니면은 뉴스 부분에서 우리가 1등 했다. 동영상 부분에서 우리가 1등 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부분에서 뭐 수요일 부분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나눠서 우리 걸 경쟁력을 어필하시면 되고, 이것도 돼요. 우리 프로그램 지난주 대비 화제성이 40%가 증가했다. 순위 같은 거 필요 없어. 근데 그거 자체가 이슈가 되는 거. 왜 그렇게 올랐어? 그 이유는 이거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끝내려고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장표가 여기 보이긴 하네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보시면 화제성도 높고 시청률도 높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화제성만 높고 시청률은 낮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쪽만 쳐다봤고,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화제성도 높고 시청률 높지? 이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뭐지? 아니, 시청률은 낮은데 화제성 높은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 이 연구만 이제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가장 유익한 정보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화제성도 낮고 시청률도 낮은 프로그램들의 정보가 저희는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을 분석하는 것도 실패의 케이스를 피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데이터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쪽을 대상으로 많이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언제 또 불러주시면 여기 이 빨간색 부분에 있는 거를 한번 뭐 간단하게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1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뭐 혹시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